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오늘 17번째 시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외부 모듈을 한번 임포트 해갖고 이용해보는 MySQL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다음에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SQLite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SQL문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SQLite를 사용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데이터, 우리가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엑셀 같은 자료를 많이 이용합니다. 엑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어떠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쉽게 관리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나중에 재활용하거나 사용할 때, 다른 곳에 사용할 때 쉽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엑셀 같은 데이터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체계화된 데이터의 모임이다. 위키백, 위키백과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쉬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체계화된 데이터의 모임. 데이터가 막 여러 군데 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규칙, 어떠한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체계화돼서 데이터가 딱딱딱 정립이, 수집이 되어 있고 그것을 나중에 필요로 한 곳에서 쉽게 찾았을 때 그거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보면 뭐 여기 학생 정보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번호,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학생마다의 코드, 유니크한 코드겠죠. 그다음에 전공, 그다음에 학년, 그다음에 폰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세 명의 학생, 홍길동, 홍길자, 홍길순 뭐 이렇게 세 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유니크한 이런 코드 값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학생에 대해서 뭐 전공이라든가 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테이블은 이렇게 하나의 그 테이블에다 전부 다 데이터를 싣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커지다 보면 시스템이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면 따로 분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가 정보 테이블, 학생의 주된 정보는 이쪽 테이블에 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부가 정보는 이쪽 테이블에다가 또 다른 테이블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부가 정보는 뭐 합의, 취미라든가 거주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데이터 테이블이 따로 이원화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같이 섞어서 데이터를 서로 이용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ST 코드라는 게 코드 값이 같죠. 이 같은 값을 이용해서 서로 매칭시켜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여러 개를 이어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용을 한다. 이걸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략하게 두 개만 나타나는데 시스템이 커지다 보면 30개, 40개, 50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 테이블이 유기적으로 뭔가 그때그때 조인하거나 등의 그런 방법으로 서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항목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프로그램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만 내가 데이터베이스 A부터 Z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500페이지, 1000피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 한 권을 다 마스터를 해야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부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금처럼 테이블을 이용한 그런 데이터 관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썬 안에는 그 SQLite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예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용하기 전에 SQLite 편집기를 이용해서 파이썬 그 파일이 아닌 SQLite 편집기를 이용해서 테이블 추가,
테이블 생성이겠죠. 테이블 생성, 그다음에 테이블 삭제, 그다음에 그 만든 테이블에 데이터 추가, 그다음에 데이터 조회, 그다음에 데이터 수정, 그다음에 데이터 삭제 등의 아주 기본적인 요게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다섯 개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내가 필요할 때 조회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수정을 할 일이 있을 때 수정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을 때 삭제하고 요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SQLite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썬 파일에서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ite 3는 SQLite ORG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맞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장표에 보듯이 이 사이트에 들어온 다음에 다운로드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무 데나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OS 환경에 맞게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자, 여기 윈도우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용을 썼는데 SQLite는 유명하기 시작한 게 얘가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소량의 굉장히 그 크기가 작은 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소형 장치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용도 있죠. 맥 OS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형 장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지금 편집기를 이용해서 한번 SQL 문을 갖다가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다 됐고요. 저는 지금 다운로드를 해서 요 파일입니다. 다운로드를 했고요. 다운로드를 해제한 파일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제 폴더에 그 전에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곳에 다운로드 폴더 하나 만드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받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갖다가 압축을 해제해서 그 다음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 exe SQLite 3 exe 파일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네, 이런 편집기가 나오겠고요. SQLite 편집기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닫을게요. 여기 보이는 테이블 추가, 데이터 조회, 데이터 수정, 데이터 삭제 등의 기본적인 SQL 쿼리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어떻게 SQLite를 이용하는지 API, 파이썬 전용 API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표로 와서요. 자,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 구상한 거 여기에 이런 스키마로 내가 어떠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쿼리문이 있죠. 쿼리문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create 테이블을 만들 때는 create 테이블이라는 키워드 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을 명시해 줍니다. 저는 지금 대문자로 했는데요. 대문자라든 소문자라든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이렇게 묶어서 요거를 이제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그죠? 필드. 각 데이터의 하나하나 항목의 그 이름이죠. 필드명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래서 이름, 그다음에 코드, 메이저, 그레이드, 폰 번호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필드명과 똑같이 ST name, ST 코드, ST 메이저, ST 그레이드, ST 폰이라고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드명을 적으면 이 필드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숫자가 들어갈 건지 정수형이 들어갈 건지 캐릭터 문자형이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뒤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문자로 그냥 이걸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32, 그 다음에 코드도 캐릭터 32, 메이저도 캐릭터 32, 그레이드도 캐릭터 32, 그 전화번호도 30이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하나 그냥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여기서는 됐죠. 자, 그러면 이 순간 그 테이블이 t 언더바 stu 언더바 info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삭제할 때는 create의 반대로 drop이라고 치시면 돼요. drop 테이블 다음에 테이블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데이터 추가할 때는 insert into라는 걸 많이 씁니다. insert into 어디에다 넣어라?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테이블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필드명을 적어줘요. 필드명 stname, stcode, stmajor, stgrade, st4 적어주고 각각의 필드에 들어가는 값이 있죠. 그걸 우리가 values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필드명, values 다음에 내가 입력하고 싶은 value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alue 값을 넣으실 때 데이터 값을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다 캐릭터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서 문자열로 이렇게 정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숫자로 내가 해줬어요. 그러면 숫자로 입력, 콤마가 없어야 돼. 저기 작은 따옴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따옴표가 없이 정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카피해서 복사해서 이거를 제가 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다 코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시간상 여러분들한테 코딩을 하면 너무 시간이 지루해지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냥 코드를 재활용하지만 여러분은 꼭 코딩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 그 다음에 values, 다음에 필드명,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씩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 됐습니다. 자, 하나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학생 3명 정도 해볼게요. 아까 뭐였죠? 홍길자라는 학생의 2번이 되어야 되겠고요. 컴퓨터 공학이 돼야 되고 2학년이 돼야 되겠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마찬가지 2학년 전기전자네요. 자, 넘버가 3번 홍길순 예, 됐습니다. 자, 이러면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들었고 거기에 레코드라고 그래요. 이거를 레코드를 하나씩 넣어서 총 3개의 레코드가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에 조회할 수도 있어야 돼요. 조회할 때는 selec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select from 이렇게 해서 저 이것도 한번 카피를 해갖고 갈게요. 자, select 조회할 땐 select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어떤 항목을 조회하겠다 필드명을 써줍니다. 근데 이렇게 asterisk를 쓰면 모든 필드를 다 조회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름과 코드만 조회하겠다 그러면 stname, st 코드를 여기다 쭉 나열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같이 이름, 코드, 전공, 그레이드, 전화번호를 다 조회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조회하겠다 에스타리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거의 대부분 모든 언어에서 에스타리크는 전체를 뜻해요. 그리고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나와주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일단 좀 생략을 해볼게요. 이렇게까지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모든 걸 조회하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넣어보고 이렇게 방금 위에서 인서트했던 홍길동, 홍길자, 홍길순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where가 있었는데요. 이 where는 뭐냐면 조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서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데 stname 항목이 홍길동인 사람의 정보만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어떠한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모든 레코드가 다 조회된 게 아니라
이런 테이블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름이 ST 네임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의 모든 레코드만 이렇게 다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이왕 한 김에 다 해보면 자, 셀렉트 가져와라. 어디로부터? 요 테이블로 가져와라. 자, 오토바이 네임 ASC 하면 오름차순이에요. 홍길동, 홍길자, 뭐 누가 있었어요? 홍길순 있었죠. 요거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가져와라. 자, 내림차순은 DSC예요. 이렇게. 그래서 ASC가 됐건 DSC가 됐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정렬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 ST 언더바 네임인가요? 필드명이 ST 언더바 네임이죠. 네,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좀 수정할까요? 여기가 필드명이 ST 언더바 네임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반대로 나는 오름차순으로 갖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DSC가 아니라 ASC로 바꿔주시면 오름차순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살펴본 거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 웨어절 뒤에 어떤 조건들을 달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전문 서적을 좀 참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정하는 코드 있어요. 수정할 때는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업데이트 뭐 어디 테이블 업데이트해라? 그죠? 요 테이블 스튜던트 인포라는 테이블 업데이트해라. 그 다음에 set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set에서 요 필드 st 언더바 pho라는 필드를 010-1234-444를 바꿔라. 그죠?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 이 테이블의 이 필드명을 이렇게 다 바꿔라. 그죠? 근데 레코드가 지금 3개나 있잖아요. 데이터라는 건 100개, 1000개, 10,000개, 억 개의 데이터가 레코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어떤 녀석의 어떤 레코드의 값을 이걸로 바꾼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뒤에 쪽에 또 어떤 조건을 줍니다. 왜요? ST 네임이 홍길동. 레코드 중에 ST 네임이 홍길동인 레코드에 STPHO 전화번호를 010-1234-444로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됐죠. 홍길동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에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걸로 바꿔라. 지금은 홍길동이 전화번호가 뒤에가 111이에요. 근데 444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됐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셀렉트. 자, 그러면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444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 삭제도 있어요. 데이터 삭제는 delete입니다. delete from 테이블명. 자, 이것도 한번 보면 복사해서 보면 네. 자, delete from에서 stname 이름이 홍길동인 웨어절 조건이죠. st name이 홍길동의 정보를 요 테이블에서 지워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웠기 때문에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이제 홍길동의 레코드는 아예 삭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테이블 추가, 다음에 거기다가 데이터 추가, 데이터 조회하는 방법,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 데이터 삭제하는 방법에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부터 많이 손에 익으셔야지 그 다음에 복잡한 어떠한 조건 또는 조인 같은 거 테이블과 테이블을 조인해서 어떠한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복잡한 작업도 차근차근히 다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있을 때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시고 만약에 처음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그러면 동영상을 좀 멈추시고 실제로 이렇게 편집기를 이용해서 많은 연습을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테이블 삭제도 해보고 데이터 넣었다 뺐다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많은 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QL문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파이썬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요.
뭐에서 사용한 거예요? 여기 SQLite 3, SQLite 3에서 제공하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성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파이썬이죠. 파이썬에서도 SQLite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수정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QLite 3를 임포트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작업은 이렇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SQLite 3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하려면 커넥션 오픈, 커넥션 파이썬과 SQLite 3의 연결고리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커넥션을 먼저 오픈하고요. 다음에 커서란 것을 오픈해 주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란 게 방금 우리가 했던 뭐 테이블 추가, 데이터 조회, 데이터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작업을 하고 역순으로 커서란 걸 클로즈 해주고 커넥션을 클로즈 하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이 작업이 다 동일해요. 일단 커넥션 먼저 구하고요. 커넥션 객체 구하고 다음에 커서 객체 구하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작업할 거 충분히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외부 자원이에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SQLite라는 외부 자원을 끌어와서 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원이 나중에 재활용될 수 있게 깔끔하게 여기서 자원을 해제해주는 클로즈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SQLite 모듈을 한번 임포트 하는 것까지 임포트 해봐야 되는데 SQLite 기본적으로 내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설치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폴더를 잠깐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같이 제공해 드리는 예제 폴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5개의 파일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하나가 테이블 만드는 거,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 넣는 거, 인서트, 그 다음에 셀렉트 하는 거, 조회하는 거, 수정하는 거, 델리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는데, 편집기는 이렇게 노트패드에서 지난 시간인가 제가 알려드렸던 노트패드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이썬 편집기 있죠. 파이썬 편집기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하시던 편집기가 나오죠. 어디서 하시던 중요한 건 뭐냐면 노트패드가 됐건 파이썬 요 편집기가 됐건 반드시 뭐가 된다?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지 작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코드 리뷰를 먼저 한번 잠깐 해볼게요. 먼저 create 테이블 만드는 겁니다. SQLite 3를 임포트를 했고요. 다음에 SQLite 3 커넥션 해갖고 C 드라이브 밑에 파이썬 밑에 17번 폴더에 student db 이렇게 요게 만약에 있으면 이거를 열고요. 없으면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17번 폴더를 가보면 지금은 없어요. 없으니까 좀 이따 생기겠죠. 실행을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작업은 커넥션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커서 오픈하고 DB 작업하고 커서 클로즈하고 커넥션 클로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커넥션 객체 먼저 구했어요. 데이터베이스와 먼저 커넥션을 가진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로부터 커서라는 객체를 구하고요. 다음에 커서를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질의를 할 때는 executiv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create table, 요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래서 필드는 stname, stcode, stmajor, stgrade, st전화번호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쿼리문을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SQLite 3 편집기 있죠. 거기서 했던 쿼리를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자, 작업이 다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클로즈 커서 먼저 클로즈하고 커넥션 또 클로즈해서 자원을 완벽하게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를 제가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키 누르고 F6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볼게요. 예, 방금 새로 생긴 거 보이시겠죠? 요게 이제 파일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인서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서트 보면 똑같아요. 인서트도. 방금 했던 테이블 만든 거가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커넥션 객체 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커서 객체 구하고 그 다음에 달라진 건 뭐예요?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작업, 쿼리만 달라진 거죠. 얘는 인서트 데이터를 넣는 거니까 인서트 인투 요 테이블에 넣겠다.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 넣고요. 그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커밋이란 걸 해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잭션하고 연관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커밋을 해줘야지 모든 작업이 깔끔하게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커밋을 해주고요. 다음에 클로즈해서 닫았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실행을 했으면 총 3개 인서트에서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거고요. 다음에 이거를 셀렉트도 마찬가지예요. 커넥션 객체 구하고 커서 객체 구한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t stu info 하면 이 테이블에 전부 다 가져오는 거죠. 그죠? 가져와서 그거를 패치 올이라고 하면은 모든 레코드를 다 가져온 다음에 그 레코드 하나에 하나를 갖다가 전부 다 저기 우리가 배웠던 튜플 있죠. 리스트 컨테이너 타입 튜플로 가져와요.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다 레코드를 찍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홍길동, 홍길순, 홍길자에서 모든 데이터가 다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업데이트도 있어요. 업데이트는 마찬가지로 커넥션 객체 구하고 그다음에 커서 객체 구한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11인데 444로 여기 444로 변경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해보면 마찬가지로 됐겠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다시 한번 조회해보면 444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리트 지우는 거예요.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의 그 레코드 값을 이 테이블에서 지우겠다. 커넥션 객체 열고 커서 객체 열고 작업하고 커밋한 다음에 다시 자원 해제해주고 자, 이것도 해보면 자, 지워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셀렉트로 조회해보면 어떻게 홍길동의 레코드 값은 깔끔하게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나간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처음 프로그램을 좀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했다 아니면 난 데이터베이스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유치원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테이블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하는 거, 데이터 조회하는 거, 데이터 수정하는 거, 데이터 삭제하는 거 요거 먼저 손에 조금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익숙해지면 사실은 파이썬에서 요거 다루는 거 있죠. 커넥션 열고 커서 열고 이거 무슨 작업이겠어요. 이거는 아무 작업도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해도 똑같아요. 이 윗부분과 이 밑에 자원 해제하는 부분. 요 단지 틀려지는 건 뭐예요? 지리문만 달라지는 거겠죠. 요거만 여러분이 조심해서 코딩을 직접 해보시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SQLite에 대해서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MySQL 좀 많이 쓰여요. 여러 산업 분야에서 MySQL을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